자, 최근에 여기저기서요. 경영 컨설턴트다, 투자 컨설턴트다 하는 삼류 쓰레기들이 지금 부자들이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 위기가 도래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망을 하면 그때 엄청난 현금으로 싸게 부동산을 사들일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떠들고 있어요. 경제 위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때 부동산은 건매물건, 경매물건 쏟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할 거다. 경제는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 상으로 보면 실물 경기가 악화되면 가계 기업 소득이 줄어들고 임금 소비가 감소하고 월세 지급이 불가하고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개인이 파산하면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또 아파트가 지금 연끌 대출 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 물건으로 쏟아져 나오고 자 그러면서 부동산이 점점 가격이 폭락해 갈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전세가 상승하고 있다.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한계에 왔다.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올 타이밍이 되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마치 경제 위기를 기다리는 양 부자의 편에 서서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려라. 자, 그래서 시세를 면밀히 체크하고 경매나 급나가는 물건을 체크하고 있으라.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가 말을 믿지 마라. 그리고 현금을 확보해서 때가 되면 이제 하점에서 사들여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 속의 부동산 전략이라고 하면서 초부자들은 경제 위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다.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원래 부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데 그것은 부동산 투자 기술에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잠깐 폭락을 해도 내구성이 있어서 다시 회복되니까 결국 경제 위기 속에는 투자할 곳은 부동산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웃는 은행과 현금 부자들, 우는 영끌족 해가지고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고금리 장사를 해먹고 있고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떼일 염려가 없고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은 웃고 있고 또 부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또 IMF 때처럼 부자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IMF 때를 우리가 보면요. 그때 IMF가 딱 시작이 되니까 집값이 한 30%, 4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2년경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아파트가 그 후에 이제 엄청난 가격이 됐죠. 사실은 IMF 전후에 아파트 가격은 별거 아니었는데 IMF 때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 별로 높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40% 떨어지고 그랬을 때 아파트와 각종 빌딩들을 강남 부자들이 사들여서 그때 이후에 오른 가격이 이제 그들이 도저히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초부자의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VVIP들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초호화 서비스 등을 언급하면서 부자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 경제가 무너져 가도 그들은 오히려 돈을 더 쓰고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대공황 때 말고 모두가 다 위기로 빠져드는 이런 시기는 거의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회복되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한번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 버블 붕괴 때 3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또 새롭게 거품을 키운 일본의 그 맨션 타워 같은 게 있죠. 도심에 있는 한 50억 안팎하는 고급 주상복합. 그건 또 다른 거품에 불과한 거죠. 얼마 전에요. G20 회의가 브라질에서 열렸는데 그때 시대들이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부자를 정세하라는 것과 부자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때 민중은 부자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금융위기 직후의 월가 점령운동 또 코로나 시국에 벌어졌던 이 대중들의 저항 또 칠레에서 몇 년 전에 APEC 회의가 무산될 정도로 이 칠레 생겨난 이 봉기 등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초부자들이 재산을 점유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구의 52명의 억만장자가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자, 가장 부유한 1%가 하위 95%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자, 그런데도 억만장자 3,000명의 실효세율이 0.3%다. 이런 비판이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사회개혁을 하지 않고 이대로 가게 되면 한국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극우 포퓰리즘으로 미국이나 뭐 일부 유럽 나라처럼 극우 포퓰리즘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가 지금 하는 게 좌파 포퓰리즘 아니에요? 돈 나눠주겠다. 자, 이재명이가 나눠줄 돈은 어디서 올까요? 지금 초양극화가 지금 대중들을 거의 가난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주 가난해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요즘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사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분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경제 위기가 와서 가게를 잃고 이제 아파트를 잃게 되면 그걸 사들이겠다고 하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나라는요, 빨갱이 국가 됩니다. 제가 사회개혁을 하자고 보수에서 거의 유일하게 외치고 있는 것은 사회개혁을 할 수 있을 마지막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때는요, 배가 고픈 대중들이 부자를 잡아먹는 겁니다. 내 말 명심하세요.